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에 무료 애드온 하나 소개해 드리려는데 UQ 페인트라는 텍처링, PBR 텍처링 애드온입니다. 예전에 제가 헤즈 페인트 레이어라는 그 텍처링 페인팅 할 수 있는 애드온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거보다 좀 더 정교하고 PBR 텍처링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좀 더 갖춰진 좀 더 어드밴스한 애드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무료고요. 요거를 이제 사이트 가서 그 해당 링크 사이트 가서 받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번에 블렌더 4.2 버전의 그런 익스텐션 가지고 애드온을 그런 관리하는 툴이 생겼죠. 플랫폼이 생겼죠. 거기서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공식 사이트에 애드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스톨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션에 들어가 보면 저는 이제 미리 받게 UQ 페인트라는 걸 이제 받아져 있어가지고 쭉 이렇게 회색으로 된 거에 보시면은 이제 UQ 페인트로 검색하면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들인데 아직은 설치는 안 돼 있는 거고요. 가지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UQ 페인트를 설치하면은 이렇게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 오른쪽에 탭에 보면 UQ 페인트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2.0이 최신 버전이 나와 있고 각 객체별로 그러니까 텍처링을 하기 위한 그 노드를 자동으로 설정해 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그 애드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UQ 페인트 노드 셋업 돼 있죠. 그러니까 재질을 이제 만들어주고 안에 셋업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렇게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이제 그 퀵 셋업이 돼 있죠. 타입이 프린시플드, 뭐 디퓨즈, 에미션. 일반적으로 프린시플드를 쓰니까 그리고 뭐 컬러값, 메탈릭, 러프니스, 노멀.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그 텍처 채널, 그 채널에 냈죠. 요거는 서브스탄스 페인터에서도 어떤 재질 안에 부분적으로 속해 있는 채널들, 그런 컬러값, 디퓨즈, 뭐 메탈릭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 이 말. 오케이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들이 쫙 알아서 설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채널과 그 다음에 레이어, 이제 레이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속하게 되는 거예요. 안에 이제 노드들을 한번 잠깐만 보면요. 자, 이렇게 UQ 그룹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UQ 페인트에서 이제 모든 뭐 조정을 하거나 뭐 추가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나면 알아서 이 노드들이 안에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 안에 이제 태블릿에서 들어가 보면은 자, 이거 워닝에 이제 경고에서 do not edit this group manually. 안에 있는 그룹 안에 있는 것들의 속성 같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설정해 주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지금 알아서 다 이렇게 노드들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여기서 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가지고 그저 바깥에서 요것만 작동을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레이어 방식이기 때문에 디퓨저 전에 뭐 헤즈 페인트 레이어처럼 뭐 당연히 이제 그 블렌딩 모드 뭐 멀티플라이인가 뭐 오버레이 뭐 이런 것들을 텍처마다 쌓을 수 있고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텍처를 가져와 갖고 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텍처 페인트 이렇게 뭐 들어와서 드로우를 해주고요. 지금 이제 레이어가 없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건 위에 거 여기는 이제 프리뷰 모드거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 뭔가 색상이나 재질감 같은 거를 뭔가 넣을 때 미리 프리뷰 모드에서 이렇게 조절해 볼 수가 있어요. 러프니스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 레이어가 없으면 가장 이게 밑바닥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새로 항상 만들어서 덮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가지고 요거는 이제 임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메탈릭, 러프니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걸 눌러봅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뉴 이미지, 뭐 제너레이트, 베이크 에스 레이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갖고 뭐 솔리드 컬러도 있고요, 뉴 이미지도 있고 가지고 솔리드 컬러, 뉴 이미지 이 둘 중 하나라면 새로 만들기 좋겠죠. 뉴 이미지를 하면 볼게요. 새로운 이미지를 이제 만드는 거야. 뉴 레이어에 쭉 보시면은 이제 이름 지정할 수 있고 채널이 돼 있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채널 이렇게 뭐 원하는 부분 나는 컬러 아니면 메탈릭 맵, 러프니스 맵 요것만 할 수 있고 아니면 모든 채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모든 채널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컬러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해상도 1024 쭉 돼 있고 그냥 오케이 눌러주면은 자, 이러면 수잔느의 색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이거 흰색으로 다시 돌려놓고요. 지금 아직 텍처가 페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프리뷰 모드에 있는 이 색상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 이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제 수잔르 레이어라고 되어 있고, 이제 눈 표시되어 있고, 안에 뭐 보면은 채널에 대한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지금 컬러가 되지. 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컬러 값만 체크를 해서 되는데, 언제든지 요거를 체크를 해서 다른 채널을 이렇게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껐다 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1에서 0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이제 그 밸류 값. 그래갖고 일단 오페시티라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 1이면은 100% 적용하고, 이제 뭐 0이면은 이제 없고, 자, 그랬고 체크를 이제 끄면 이런 식으로 되고, 당연히 믹스, 애드, 서브트랙트, 멀티플라이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이렇게 지원되고, 그러니까 마스킹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갖고 마스킹을 만약에 색상을 전체 이제 넣고 나서 마스킹 기능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또 마스크 텍스처가 필요하겠죠. 그 마스크 기능에서 애드 마스크 뉴 이미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다는데, 지금 이제 비어 있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여기 수잔르 레이어 돼 있는데, 수잔르 텍스처 보면 비어 있죠. 그래갖고 색상을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 돼서 여기다가 이제 칠을 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칠을 하면은 자, 밑에 이렇게 알아서 나오죠. 그래서 컨트롤 S 저장하면 알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UQ 페인트 쓰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재질, 뭐 색상, 텍스처는 블렌드 파일 안에 이제 패킹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다른 폴더에 이제 이런 만들 때마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이제 하면은 팩트로 돼 있죠. 팩트가 포장이 됐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뭐 노란색으로 이제 지정하고 필 해볼게요. 자, 필 해갖고 자, 드로우 해갖고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알아서 패킹이 깔리고 자, 이런 되죠. 그 레이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색깔을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수잔 레이어 빨간 거 됐지만은 여기 지금 디퓨즈 컬러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얘를 좀 매끈매끈한, 예를 들면 러프니스가 0인 상태의 텍스처를 또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메탈릭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또 추가를 하면 되죠. 그리고 오픈 이미지, 이 이미지 해갖고 여기다가 러프니스, 그래갖고 컬러 값만 돼 있죠. 뭐 러프니스 값만 이렇게 해도 돼요. 러프니스 값만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흰색으로. 자, 이제 칠하면은 안 변하죠. 왜냐면 지금 바탕에 지금 러프니스 값이 1로 돼 있잖아요. 지금 하얀색이 어떻게 된 거야? 하얀색이 밸류가 1인 거잖아요. 그때는 0으로 조절해서 한번 칠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끈매끈하게 되는 러프니스 값이 0인 값이 여기 칠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러프니스 값은 이제 그레이스케일 값이니까 지금 보면 채널 보면 컬러 값이 없죠. 그러니까 러프니스만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컬러 값 없이 러프니스만 이제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레이어를 쌓아서 또 다른 색깔부터 한번 넣어보죠. 간단하게 이렇게 이미지 해갖고 이만 컬러로 다시 옐로우.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면 자, 요 위에 이제 색칠이 되죠. 러프니스 값은 따로니까 지금 매끈매끈한 여기 위에 노란색이 이제 합쳐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옐로우가 채널이 믹스로 돼 있죠. 그죠? 믹스인데 뭐 여기다 뭐 오버레이를 하거나 혹은 뭐 멀티플라이를 하거나 자, 이렇게 하면은 또 달라지는, 그죠? 멀티플라이가 좀 어두워지죠. 뭐 다른 색깔 뭐 다치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요 레이어는 뭐 어렵지 않죠. 레이어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에 눈 모양이 이제 돼 있는데 여기 텍스처에서도 이제 한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요건 레이어 개념에서의 그거고, 여기 있는 채널에서의 밸류 값을 이제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채널 여기 레이어 안에 속해 있는 채널 컬러, 메탈릭, 러프니스를 따로 조정할 수 있고, 레이어에서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조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눈 껐다 키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톱니바퀴 누르면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컬러 값을 좀 더 강도나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고,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그 다음에 뭐 인버트, 뭐 뒤집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렇고 이거 체크를 끄면 이제 완전히 끄게 되는 거예요. 항상 보존돼 있기 때문에 다시 킬 수도 있고, 여러분 필요한 만큼. 요거는 이제 그 서브스나 페인트나 다른 텍스처 페인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재질을 넣어서 이제 페인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채널 같은 건, 예를 들면 노멀 맵이 계속 겹쳐. 그럼 노멀 맵 꺼두고 나는 컬러만 색칠하고 싶어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PBR 방식, 여러 가지 PBR은 색상, 러프니스, 메탈릭, 뭐 노멀 이런 게 혼재되어 있는
종합 재질인 거잖아요. 그 재질끼리 페인팅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 볼 수 있겠죠. 레이어 하나당 재질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색만 칠하지만 다른 텍처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컬러 값 텍처, 뭐 메탈릭 텍처 이런 식으로 넣어갖고 따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그 노드에 자 여기 겉보기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몇 개를 추가했죠. 탭에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잔 레이어, 러프니스, 옐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뭐가 계속 생기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뭐 여기는 손댈 필요 없어요. 안에 또 파고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게 뭔가 또 이렇게 많이 이제 계속 생길 겁니다. 아주 레이어가 계속 이렇게 생성되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뭐 어차피 우리 여기서 손을 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그 텍처를 가져와서 그 재질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설정하는 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그 레이어 보시면 지금 플랜에 제 넣어서 이미지를 하나하나 예를 들면 이거 가져와서 넣은 것보다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가지고 오픈 이미지스 투 싱글 레이어 단일 레이어에 이미지를 넣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어 하나 자체가 일종의 재질 하나를 만든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라운드를 해서 텍처를 일단 요 세 개를 이렇게 넣을게요. 디피즈, 노멀, 그 다음에 러프니스 되는 거. 이걸 넣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재질이 땅 재질이 하나 세트가 완성됐어요. 노멀, 러프니스 좀 약간 젖은 그런 땅 같죠. 그래갖고 지금 레이어가 이제 여기 안에 텍처가 3개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벡터 조절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오프셋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그런 거 뭐 로테이션 그 다음에 전체 스케일 값 높여주면 이런 식으로 있고 뭐 로테이션 이렇게 해갖고 텍처의 어떤 벡터 값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갖고 밑에 채널들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은 채널에 보면 컬러 값이 가장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 노멀. 지금 보면은, 여기 오버라이드라 돼 있죠. 지금 컬러 값은 오버라이드가 비어져 있는데, 오버라이드는, 뭔가 색칠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떤 곳은 색칠돼 있고 안 돼 있고잖아요. 일종의 색채음 같은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 강제적으로 어떤 지정된 거, 그러니까 뭐 컬러 값이라든가 아니면 텍처 이미지 같은 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컬러 값이니까 오버라이드 할 필요 없지만 예를 들면 텍처를 좀 다른 걸로 강제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오버라이드를 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네요. 지금 러프니스 값이 지금 오버라이드 돼 있죠. 이제 오버라이드가 돼 있는데 노멀 값도 마찬가지고 이거 체크를 풀면은 노멀이 빠져 있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노멀 값을 조절해서 오버라이드 텍처를 해서 집어넣으면 자, 노멀 맵의 효과가 들어갑니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세트 하나가 돼 있고 또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2개 재질을 만들어서 서로 혼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해갖고 타일, 요것도 타일, 러프니스, 노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자 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 이런 식으로 타일로 된 거랑 밑에 땅 그라운드랑 2개가 들어가 있죠. 재질 하나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거를 서로 좀 섞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는 뭘 하면 마스크 기능을 쓰면 돼요. 마스크. 그 마스크 기능은 포토샵에 마스킹을 흑백으로만 해갖고 이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마스크를 하나 뭐 하는 뉴 이미지 해서 넣어볼게요. 이거를 타일 마스크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있죠. 지금 타일 마스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이때는 텍처 페인트 뭐 들어가고 자, 백 흰색으로만 이런 식으로 칠하면 되는 거 가지고 여기 보시면 타일 마스크가 돼 있는 하얀색으로 돼 있죠. 하얀색은 완전히 위에가 덮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검은색은 없다는 뜻이죠. 필로 해갖고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스킹 검은색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죠. 지금 위에 마스크로서 검은색이니까 너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밸류 값으로는 0인 거죠. 자, 이래서 드로우를 하고 밸류 값을 자 1로 된 걸로 해갖고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이렇게 쭉 칠하면 자 위에 있는 것이 마스킹이 드러나죠, 그죠? 요리 위에 있는 것이 마스킹 값에 의해서 마스킹 텍처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스킹도 이제 여러분 직접 칠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텍처 맵 같은 거, 서브스 페인터 같은 경우는 뭐 캐비티라든가 커브처라든가 그런 이제 것들을 이용했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좀 손쉽고 빠르게 마스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UQ 페인트에서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마스킹이 있는데 마스크 요거를 다시 리무브 마스크 해보고요.
요 틈새 사이로만 요 땅 같은 게 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지고 텍스처를 이제 다시 추가하는데 이때는 오픈 이미지 마스크 해갖고 요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긴 한데 안에 흰색 검은색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자 이거를 해서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밑에 있는 땅이 좀 드러나 보이려고 하죠. 희미하게 소프트하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조절해 볼게요. 예를 들면 톱니바퀴 같은 게 되죠. 톱니바퀴 요거를 자 클릭하면 자 이거 껐다 켜주고 클릭하게 되면 모디파이어가 되죠. 인버트. 자 인버트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제 되는 거고 인버트는 모디파이어 다시 제거하고 다시 여기서 램프 커브도 좋고 램프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컬러 램프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할게요. 자 검은색 부분 흰색 부분 좀 더 강하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땅이 드러나 보이는 게 쭉 앞으로 나오죠. 그래갖고 뭐 위에 옆에 자 이런 식으로 램프를 조정해갖고 밑에 드러나 있는 마스킹 값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버트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에 좀 더 자연스럽게 흙 위에 돋아난 그런 돌 블럭들처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텍처끼리 이제 일종의 재질끼리 서로 재질끼리 섞은 거죠. 안에 재질 텍처가 서로 세트로 된 거 재질 하나, 더 된 거 재질 하나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스킹을 넣어서 원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종합적으로 된 거를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재질 안에 열어보면 복잡하게 돼 있어요. 뭐 안에 여러 가지가 아까 없던 것들이 생겼죠. 자 이런 거는 뭐 건들 필요 없고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위에 여기 프린시플드 BST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텍스처를 만들어서 여기에 연결된 요 쉐이드 값에 들어간 컬러 값, 메탈릭, 러프니스, 노멀 총 합쳐져 있는 것들을 다시 새로운 텍스처로 베이킹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마스킹 기능을 이제 하는 걸 알았고요. 자 여기 스피어가 있고 직접 텍스처를 이제 페인팅해서 재질을 하나 만드는 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가지고 컬러 값이 있고 메탈릭과 러프니스에 따라 뭐 금속 어떤 건 플라스틱 어떤 건 뭐 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뉴 이미지에 뭐 솔리드 컬러도 좋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거들 그러니까 마스킹을 최대한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재질을 만든 거니까 가지고 기본적으로 흰색에서 컬러 값을 이 정도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컬러 값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채널에 보시면은 메탈릭 러프니스 이렇게 갖고 옵니다. 메탈릭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열어서 오버라이드 값으로 열어줍니다. 이걸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 오버라이드 값을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버라이드 값을 해갖고 0, 1 갖고 수치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고 요거를 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고 밸류 값으로만 넣을 수 있고 어차피 그레이스케일 메탈릭과 러프니스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값이니까 0에서 1로만 충분하다 이 말이죠. 만약 컬러 값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컬러가 RGB 컬러로 조절할 수 있게 나오죠. 이미 근데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오버라이드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러프니스도 오버라이드를 해갖고 금속 여러분 퓨어한 메탈릭 금속 같은 경우는 메탈릭이 당연히 1인 거고 러프니스 순수 금속 같은 거는 뭐 완전 알루미늄 같은 거는 러프니스 값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쭉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0이면 완전 뭐 매끈한 알루미늄 됐고 약간만 금속 비어 메탈 같은 거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약간 좀 이렇게 거칠고 이런 거 안 다듬어진 거는 러프니스 값이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금속의 느낌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기다 뭐 텍스처 같은 걸 넣으면 스크래치가 막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간단한 금속 이렇게 됐고 여기 노말을 빠뜨렸는데 일단 노말도 켜줍니다.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노말과 그 다음 위에 덮여있는 재질의 노말의 차이에 따라 범프 맵이 이제 생성되는 거죠. 튀어나오거나 드러나오거나. 그래서 노말 값을 여기 보면은 여기도 오버라이드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색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레이스케일 값으로. 그러면 그레이스케일과 검은색으로 밸류 값으로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가장 중간톤 0.25로 리니어 값은 0.25면 가장 중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간으로 해주고 0.5가 아니에요. 0.5는 밝은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0.25로 해가지고 중간 톤을 해주고 요거 기준으로 그 다음 위에 올라가는 게 높으면은 그건 이제 튀어나오고 낮으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죠. 기본적인 세팅은 이렇게 돼 있어. 오버라이드 됐고 솔리드 컬러인데 이걸 메탈 베이스 됐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뭘 넣어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다시 솔리드 컬러를 해갖고 솔리드 컬러를 해서 여기다가 옐로우 페인트 자 이렇게 합니다. 가지고 요 컬러 값이 지금 다시 열어서 여기를 컬러 값이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메탈릭과 이런 게 꺼져 있죠. 메탈릭, 러프니스 요거를 다 켜줍니다. 얘들도 다시 오버라이드 해줄 거예요. 자 오버라이드 해갖고 위에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거는 페인트 그 재질 자체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그 0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러프니스는 오버라이드 해갖고 요거는 조금 페인트가 뭐 거칠 수도 있지만은 약간 금속보다는 덜 매끄러운 정도 요 정도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노말값도 오버라이드해서 얘는 아까 0.25였죠. 얘는 0.4 정도. 물론 또 나중에 또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임의로 설정해줘. 채널을 닫고 자 여 위에 이제 덮고 있죠. 옐로우 페인트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풍파를 맞거나 긁히거나 뭐 떨어져 나가면 이런 게 이렇게 밑에 금속이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안쪽에 중간에 뭐 녹이 쓴다든가 그렇게 돼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재질, 그 다음 위에 뭐 먼지, 뭐가 덮여 있다든가 뭐 종이가 붙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서브스 페인터에서도 그러한 이렇게 만든 재질 텍처링 과정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재질의 어떤 상태를 고려를 하세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에 뭐 쌓여 있는 거, 긁힌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얘 이제 마스킹을 줘갖고 이걸 뻗겨야겠죠. 마스킹을 줘볼게요. 자 마스킹을 줘서 마스킹을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가지고 뉴 이미지 텍처 했고 얘를 페인트 마스크라고 지금 이제 마스킹이 들어간 상태예요. 마스킹이 들어가 있고 페인트 마스크 지금 하얗게 돼 있죠, 그죠? 지금 하얗게 돼 있는데 얘를 자 이렇게 해서 텍처 페인트로 들어가서 얘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 그러면 이렇게 드러나죠, 그죠? 이렇게 드러나는데 지금 보면 두께가 그 페인트 흰색, 노란색에 있는 것들이 이제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것 같죠, 그죠? 되게 노멀 값이 지금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페인트 여기에 보면은 아까 채널 있죠. 거기에 여기 오버라이드 돼 있는 부분 아까 노멀에 오버라이드로 한 값에 보면 밸류 값이 있죠. 요거를 조절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아까 0.25가 기본 밑바닥이었죠. 0.25보다 낮으면 안으로 이제 노란색이 들어가는 거고 금속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게 되는 건데 지금 0.25보다 높게 다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노란색이 위에 조금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0.25보다 살짝 0.3 이 정도로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노란색 페인트 안에 금속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냥 이제 페인팅을 이제 칠할 수가 있겠죠. 페인팅을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좀 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텍처 같은 걸 넣어서 마스킹을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페인트 브러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텍처 마스크를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그래갖고 지금 텍처 마스크가 그 스텐실 방식으로 이제 하면 좋겠죠. 그래갖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지금 마스킹 매핑을 타일로 돼 있죠. 요거를 스텐실 방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텐실이 딱 가져왔어요. Alt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정중앙에 두고요. 스텐실은 항상 중앙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검은색 부분은 안 칠해지고 흰색 부분은 칠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나 검은색을 이 흰색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적용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검은색은 그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벗겨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스텐실을 통해서 스텐실 적용하는 거는 검은색에는 투과가 안 되고 흰색 부분 투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검은색의 값을 이 흰색의 스텐실 영역에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거 가지고 다시 꺼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잘 벗겨진 그런 페인트의 그런 느낌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러고 하거나 아니면 뭐 텍처에 이거를 이제 브러쉬를 가지고 뭐 한다든가 뭐 그렇게도 될 수 있겠죠. 가지고 텍처 마스크를 다시 한번 넣어서 얘를 이제 스텐실이 아니라 뭐 타일드, 뭐 뷰 플랜, 뭐 랜덤 이런 식으로 랜덤 방식으로 해볼게요. 랜덤 지금 브러쉬가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스트로크를 조금 더 지터를 조금 주고 스페이싱도 조금 더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레이크 돼 있죠. 레이크랑 랜덤을 해갖고 앵글을 랜덤 앵글 360도 돼 있고 자 이런 걸로 돼 있죠.
그래갖고 이거를 한번 쭉 칠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빙글빙글 돌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여러분들이 뭐 긁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마스킹 여러 텍처, 마스크 텍처를 이용해갖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뭐 스크래치, 금속 스크래치 같은 부분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칠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텍처 마스크를 여러 개를 이용해갖고 이제 뭐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어렵지가 않죠. 그렇고 스트로크를 스페이싱을 살짝 줄여서 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칠하고 아니면은 Alt 1을 해서 스트로크 메소드를 앵커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크기 조절만 내가 원하는 들어가도록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렵지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질 하나의 어떤 상태를 두 개를 혼합해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UQ 페인트가 이제 이러한 기능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옵션 누르면 이미지 사이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 한 중요한 것들은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안에 속성들이나 이런 것들 언제든지 재조절을 해갖고 이제 그거를 다시 바꿀 수가 있대요. 유연하게. 그래서 색상도 오버라이드 했고 나 아까 노란색으로 들었는데 이걸 색깔 바꾸려면 다시 이거를 만들어야 되나 할 필요 없어요. 오버라이드 기능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언제든지 안에 속성 러프니스 값도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도 지금 러프니스 값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고 싶은데 오버라이드를 다시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텍처를 집어넣어도 좋고요. UQ 페인트가 좀 더 어드밴스한 그런 기능들을 PBR 텍처리 그러니까 PBR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적 기반의 재질을 통하는 거니까 그 안에는 이제 디퓨즈, 메탈, 러프니스, 노멀 뭐 축을 한 다음에 뭐 다른 것들로 추가했어요. RGB 방식, 노멀 방식 해갖고 뭐 에미션을 넣는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RGB를 넣었고 얘를 뭐 에미션을 커넥트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여러 스펙인데 에미션에 집어넣었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 에미션 돼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에미션 컬러 발광 색상 컬러를 내가 여기다 넣으면 이제 알아서 이제 발광 색상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다시 한번 뉴 이미지 해갖고 컬러 에미션 컬러 했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텍처 페인트를 해서 여기다 붉은색을 넣어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에미션 발광이 이제 들어가죠. 발광 색채가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드렸는데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기본적인 PBR 텍처링 방식의 기본적인 어떤 방식을 지금 따른 거니까 요걸 이제 방법을 숙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텍처를 구성하는 방법, 채널 구성, 그 다음에 각자 안의 속성의 수치, 그 다음에 레이어의 어떤 마스킹, 특히 마스킹이 정말 중요해요. 마스킹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냐는 거니까. UQ 페인트 이게 무료라 갖고 그래서 익스텐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체크 한 번만 누르면은 버전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더 가볍게 좀 더 서브스 페인터 같은 것 그런 텍처링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유료 구독제죠. 그래서 돈이 뭐 부담이 이제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좀 좋은 대안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